인구 감소로 일본의 한 지자체는 도시 파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부산 원도심의 인구 소멸, 대응 방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대낮에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제압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개막작은 바람의 향기로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6허런츠상을 수상한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4번째 영화입니다. 9월 부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5.1%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선 부산 지역 원도심의 소멸 실태를 기획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과 폐교 문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역 소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로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홈페이지입니다. 갚아야 할 빚의 액수를 보여주는 부채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바리시는 탄광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무리한 투자 때문에 2006년 350억엔 넘는 빚을 떠안고 파산했습니다. 지자체가 파산한 지역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세금이 인상됐고 학교와 도서관, 버스 등 일상적으로 누리던 공공 서비스는 사라졌습니다. 한때 12만 명이었던 유바리시의 인구는 8천 명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 유바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소도시들 역시 재정 악화와 빈집, 폐교, 기반 시설의 노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경험한 일본에서는 어떤 변화가 시도되고 있을까? 눈에 띄는 정책은 도시 규모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세금과 예산도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이나 행정서비스의 규모도 이에 맞게 줄여 적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재정 상태도 계속 인구가 줄으니까 세입자도 줄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매년 1년 전체 예산은 줄어들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전부 다 가져갈 유지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만큼 줄여가지고 얘네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다양합니다. 지자체가 빈집은행을 운영하는가 하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빈집 매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교토 등에서는 빈집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빈집 상속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직접 집을 철거하기도 합니다. 가치는 1엔인데 이거를 상속받는다고 하면은 세금이 300만 원이 되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를 찾아가지고 세금 특별공제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받으세요. 저희 행정의 행정대 집행으로 철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지방도시 못지않게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겪고 있는 부산 원도심. 재정 자립도 역시 영도구와 동구, 서구가 10%대, 중구가 20%대에 그쳐 자체적인 수익만으로는 지역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 지자체의 파산 사례와 회생을 위한 시도들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고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의 적절한 대응에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들어오는 한 남성. 이를 발견한 경찰이 곧바로 테이저건을 꺼낸 뒤 무전으로 상황을 알립니다. 아 이게 95 집기 소지.
횡설수설하며 칼끝을 잡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남성. 경찰의 지시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칼 내리세요, 빨리. 정신병원 입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칼 내려놓으세요. 이때 또 다른 경찰관이 남성을 안심시키며 접근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위협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쏜 뒤 수갑을 채웁니다. 4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든 채 학장 파출소를 찾은 건 지난 2일 오후 3시 50분쯤. A씨는 다짜고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경찰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의 설득에도 A씨의 난동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제압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길을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또 기회를 줬어요. 줬는데도 그때는 칼날을 양손에 움켜쥐는 걸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갑자기 벌어진 흉기 난동에도 경찰의 침착한 대응으로 별다른 피해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제압된 A씨는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개막작 바람의 향기는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상을 수상한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4번째 영화로 감독이 직접 주연을 맡았습니다. 하디 모하게흐 감독은 개막작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의 비참함을 이겨내고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개막작을 비롯해 71개국 243편 영화가 초청됐으며 7개 극장 30개 스크린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9월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48로 전월 대비 0.2%,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선 5.1% 상승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월 생활 물가지수는 6% 상승했고 신선식품 지수는 11.4%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 가격이 68.1%, 무가 119% 상승했고 공업제품은 27.7%, 등유 64.9%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도 각각 15.3%와 17.8% 상승했습니다. 5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98명 발생했습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 694명에 비해 1,000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 재택치료는 1,536명으로 현재 관리 인원은 6,193명입니다. 사망자는 60대에서 80대가 3명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는 19명입니다. 지난 4일 오후 1시 20분쯤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물량장에서 컨테이너 운반용 중장비 정비를 하던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A씨가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 공기 배출압에 튕겨져 나온 500kg의 타이어에 맞아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0일간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초청작과 상영 규모, 영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는데요. 특히 영화제를 많은 관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영화제도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3년 만에 새로운 시작에 나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5일 해운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흘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영화제, 개막식 사회를 맡은 배우 류준열과 전여빈을 비롯해 수많은 국내외 배우와 감독들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올해 전면 대면 행사로 전환된 부산국제영화제에는 개막작을 비롯해 71개국 243편의 영화가 초청돼 7개 극장 30개 스크린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개막작은 바람의 향기로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상을 수상했던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4번째 작품입니다. 올해 동네방네 비프 영화제는 지난해 14개국은 14곳에서 올해는 16개국은 17곳으로 확대돼 부산 전역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 톱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홍콩 배우 양조위를 비롯해 영화 브로커 감독과 아바타를 제작한 프로듀서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습니다. 배우 강동원과 이영애, 한지민, 하정우 등 국내 톱스타들도 부산을 찾아 액터스 하우스를 통해 관객을 만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아시아 영화 지원 프로그램인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와 아시아 영화 펀드, 플랫폼 부산도 전면 재개됐고 영화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OTT 시리즈를 소개하는 온스크린 섹션도 지난해 3편에서 올해는 9편으로 확대 상영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폐막작인 일본 이시카와 K 감독 작품인 한남자 상영을 끝으로 오는 14일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활용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부산시는 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영화의 전당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 구역을 마련해 국내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부산시 캐릭터 부기를 활용한 SNS 홍보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5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BTS 콘서트에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연 현장과 주요 교통 거점 지역의 안전, 안내요원 배치 등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시는 인파 운집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낙상, 압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편리하게 공연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김해공항 등 주요 이동 거점에 통역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장군수 정종복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불립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를 지닌 부산이야말로 세계박람회 개최의 최적지입니다.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하여 부산이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인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를 기장군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바르게 살기운동 철마면위원회가 기장군 철마면 일대 텃밭에서 고구마 캐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가 후원했으며 올봄에 파종한 고구마를 지역 어린이집 원생들과 바르게 살기운동 철마면위원회 회원 30여 명이 함께 수확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봄에 고구마를 심고 오늘 수확하는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인 철마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1톤 트럭 2대 분량의 고구마를 수확했으며 수확한 고구마는 기장군 다문화 가정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또 신세계 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철마면 위원회를 통해 전달한 500만 원 상당의 물품도 함께 기장군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80박스 가량을 기장군 다문화 가정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가 오는 10월 8일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100일 기념 행사를 마련합니다. 시의회는 6일 100일떡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지난 100일의 성과와 향후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 19일과 21일, 26일에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회 교실이 마련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의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서구 아미동 일원에서 진행합니다. 10월 25일에는 부울경 시도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이 백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